네, 조주빈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으로 이 감사장을 받은 사실도 좀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차례 신고 보상금도 받았고요. 한 네. 차례는 뮤추얼 경찰서고요. 한 차례는 연수 경찰서인데 보상금으로 총 1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감사장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이 계정이 있는 SNS 사이트에 그걸 자랑 삼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경찰 측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실제로 그 도움을 준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있잖아요. 돈을 인출해가는 네. 인출책을 찾는데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준 것이지 이것과 특별히 성범죄와 연관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주빈이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런 말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몇 명을 경찰분들과 공조해 검거했다. 네. 그 다음 말이 저는 더 황당한데요. 형사분들을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지금 한 행동들을 일정 부분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추측이 생길 정도로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주빈과 관련된 또 다른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을 모의했던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조주빈과 살해 계획을 모의했던 복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 내용에 28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상 공개를 원하는 게 그럴만한 게 뭐냐면은요. 네. 지금 잠시 화면 나오는 한시 기준으로 벌써 한시 기준으로 39만 지금 명으로 40만 됐네요. 명 가까이 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공익 복무요원 A 씨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의지를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약간 거리를 두니까는 네.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이제 경찰에다 고소를 해가지고는 복무를 하게 되니까는 자기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제 복역을 했다 그래요. 나오고 나서도 어떻게 개인 정보를 알아내가지고는 딸과 이 선생님의 뭐 주민번호 같은 거를 집 앞 우편함에 넣어놓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상 공개를 안 한다면은 또 다시 저런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지금 청원을 올려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그 신상 공개 대상을 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강간이라든지 추행 같은 성폭력 범죄 아니면은 뭐 강도 같이 그런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이 네. 돼야지 협박죄는 뭐 신상 공개 대상 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당장은 또 다른 범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장은 좀 실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네. 전제가 있어요. 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맡은 한 판사를 이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40만 명 가깝게 지금 예. 청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누구냐면 오덕식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일명 태평양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태평양 원정대라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청소년입니다. 16세 청소년이 박사방에 유료원으로 가입해 있다가 본인이 거기서 배운 그런 나쁜 수법을 이용해서 본인이 또 그런 행동을 했던 그래서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오덕식 판사, 부장판사가 그 전에 맡았던 재판들을 보면 구하라 씨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관련된 재판을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 구하라 씨에 대해서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하는 비판이 여성단체로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받았었고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다. 그 전 남자친구가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이 부장판사가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 과목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2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성인지성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착취 관련된 재판을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분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 40만 명 넘는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